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있는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37회 전반부 해설이어 후반부 해설도 다루겠습니다. 26번 가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키워드 별로 안 어려웠어요. 일단 이 거중기, 이 거중기는 문제 제시된 인물이 화성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과학기구고, 그리고 여기 실학파로서 경세 요포를 통한 군 국가제도의 개혁과 지방행정을 개혁하는 위해서 목민신설 저수했다. 키워드가 되게 많이 나왔네요. 이건 정약용과 관련된 거죠. 실학파를 이용해서 뭔가 서적과 관련된 게 오지게 많이 나온다. 정약용을 의심해보는 게 좋아요. 1번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성과 무능을 비판하였다. 허지, 호생전 등을 통해 가지고 양반의 무능과 허를 비판한 건 박지원. 2번 북하기를 저술하여 청해수 문물 수용을 강조하였다. 이거는 박제가와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3번 사람의 체질을 연구하여 사상의학을 확립하였다. 사상의학을 확립한 건 이재마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안 맞고, 4번 조선생략 요포에 반발하여 영남 만인소를 주도하였다. 이거는 이만손이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인데, 자 5번 여전을 통해 토지의 공동소유와 공동경자가 주장했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인물이 주장한 토지개혁이죠. 정답 5번인데 추가적으로 이것도 외워두십니다. 자 유형원의 균전론, 그 신분마다 주는 양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토지를 모두 균등하게 주기는 주자는 균전론, 그리고 이익은 한전론. 이거는 최소한의 토지 양을 두고서 이 최소한의 토지 이하로는 판매를 금지하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의 네 먹고 살 정도의 땅은 그 한정을 두는 한전론을 주장했다. 이거까지 같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밑줄근 반법의 시행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 호포나 결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필로 줄이는 것을 주장했는데, 한 필로 줄일 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대신할 방법을 강구하라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당시에는 군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군포를, 그러니까 이 포를 두 필을 받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줄이는 영조 시기에 균역법을 실시했는데 이걸 줄이면서 그 대안을 강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내면은 키워드가 딱 3개 나와요. 1결당 2두의 결작세를 부과한다든지 어장세, 선박세, 염세 등의 세금을 오지게 때린다든지 아니면 선무군관보를 부과했다든지 그 3가지 중 하나 나옵니다. 기억 토지 한 결당 쌀 2두의 결작을 부과하였다. 맞아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거죠? 맞는 내용이고, 니은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거는 광무개혁과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디귿 선무군관에게 1년에 한 필의 군포를 징수하였다. 맞아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이고요. 리을 관리들에게 경기지방에 하나여 과전을 지급하였다. 말 그대로 과전법과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28번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키워드가 2개 나왔거든요. 궁방과 중앙각 관청 소속의 노비를 모두 협파라 했는데, 궁방과 중앙관청은 말 그대로 지금으로 치면 약간 공무원들 일하는 그 공적과 관련된 그런 직적인 거죠. 그래서 이 공적인 곳, 그러니까 공노비를 말 그대로 해방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공노비 해방, 그러니까 1801년에 순조와 관련된 키워드고, 자 우측에 있는 거는 장용영에서 부담하는 걸로 결정됐다는데, 장용영은 그 정조 시기와 관련된 키워드죠.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 언급된 거는 조선 후기와 관련된 키워드인 걸 추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주라던가 정조는 그 조선 후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왕이기 때문이죠. 1번 상평통보가 시장에서 유통되었다. 맞죠. 이 시기에는 상업활동이 유행해가지고 숙종 시기에 만든 화폐를 유통시켰고, 2번 담배와 면화 등이 산품작물로 재배되었다. 맞아요. 쌀만 먹는 거 지겨우니까 다른 작물도 열심히 재배했죠. 맞고, 3번 송상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상인들이 활동했고요. 자, 4번 보부상이 장시에 돌아다니며 상업활동을 하였다. 아까 말했죠. 상인들 많이 활동했다고. 정답 5번인데, 관리가 직전법에 의해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직전법은 조선 초기에 세조와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서 29번 가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거 키워드가 지금 더럽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제 쉽지 않겠구나. 이 문제 일단 신과 이를 구별하는 주자의 견해를 비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능검에서 우리 딱 하나만 기억합시다. 주자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하면 당시에는 무조건 사문난적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선시대에는 다 주자 빠돌이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주자가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그래가지고 주자님의 의견을 반박하면은 사문난적이라 해가지고 쟤 나쁜 놈이다 몰렸거든요. 근데 그 사문난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그 성리학에 대한 그 비판에서 기록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리학, 그러니까 뭐 이 주자의 해석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제시하던가 아니 뭔가 다른 학문 같은 걸 중시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렸는데,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낼 수 있는 인물이 크게 세 명이 있어요. 윤휴랑 박세당이랑 그리고 정제두예요. 근데 여기서 이 두 인물은 주자의 해석이 아닌 그 다른 해석을 시도한 것 때문에 사문함정 물렸고, 이 정제두는 양명학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사문남정 물렸거든요. 근데 여기 힌트를 보면은 여기 지행을 둘로 구분한 것은 모르게 가려진 것이라 해가지고 지와 행은 하나라고 주장했던 거야. 여기 나온 양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나온 이 맥락이 지와 행은 하나라는 것 자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지행 합일입니다. 이 문제에 제시된 양명학과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가 지행 합일이랑 치양지랑 심증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상과 관련된 대표적인 그냥 그런 이론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시된 인물은 양명학과 관련된 연구를 담당한 정제두입니다. 좀 어려웠어요. 이거 좀 제가 보기에 이 문제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1번 개유정난을 계기로 정계에서 추출되었다. 개유정난을 계기로 정계에서 추출됐다면 대표적 뭐 김종서가 있겠죠. 뭐 축출됐다기보다 사실 사망했다고 말하는 게 더 가깝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사건 당시로 쫓겨난 건 맞으니까 김종서가 대표적 있다 할 수 있겠고, 2번 일본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하였다. 이거는 신숙주랑 관련된 키워드라서 틀렸고, 자 3번 서울 출신인도 규장과 검소관에 임용되었다. 이건 다룰 수 있는 인물이 너무 많은데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서희수, 이 정도 인물 다룰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많아서 그냥 박제가랑 그 유득공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자 4번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협화 형성의 기초를 마련했다. 제가 아까부터 양명학을 오지게 얘기했죠. 정답 4번이고요. 자 5번 성합지교를 저술하여서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을 제시했다. 이거는 이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이어서 30번 밑줄은 그가 그린 그림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제가 최근 한능검의 경향에서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최근 한능검은 각 화가의 호를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나온 이게잖아요. 그의 자는 산응이요 호는 단원이다. 이거랑 여기 나온 산수 인물 꽃과 나무 새와 짐승 그려 신묘한 경지에 이르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이 그런 풍속화를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솔직히 풍속화는 여기 한두 개가 아니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만약 제가 이거 풀었다면 이 단원이랑 호 하나 갖다 풀었을 것 같아요. 김홍도. 나머지 갖다가 풀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저 같으면 이 단원이랑 호를 외우는 게 사실상 유일한 힌트일 것 같습니다. 이거 갖다 추론하기에는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원 김홍도, 뭐 해원 신용복, 겸재 정선, 백곡 김득신, 이 정도는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이거 호가 앞으로서도 뭐 다른 힌트 안 주고서 이것만 갖다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앞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두세요. 자 1번 이거 맞아요. 이거 문제 제시된 인물이 그린 무동이란 그림이에요. 왜냐면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은 일상과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 이거는 강희안의 고사관수도예요. 조선 초기와 관련된 그림으로서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특징이 있고, 자 3번 이거는 신사임당의 초충도입니다. 조선 중기와 관련된 그림으로서 그냥 당시 그 이의 엄마가 그냥 그린 거다. 사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4번 이거는 정선의 인왕 제색도입니다.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은 우리나라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일종의 진경 산수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마지막 5번 이거 좀 어려운데,
신윤복 그림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름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춘 야흥이에요. 이 신윤복은 남자와 여자의 은밀한 사랑을 많이 그렸는데, 그래서 그림에 약간 여자가 많이 나오면 대체로 신윤복의 확률이 높아요. 이게 그냥 그 꽃놀이 즐기면서 여자랑 남자가 오지게 띵까띵까 노는 그냥 그 그림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일상과 관련된 그림을 그린 이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31번 가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이 심행일기가 이 문제 제시된 조약의 그런 체결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룬 기록물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를 거, 이건 솔직히 거의 모를 거고, 제가 이거 항상 외우라고요. 신원과 구로다 기요사카. 그러니까 이 조약을 맺을 때 당시 좀 이렇게 논의를 담당한 한국 측의 인물과 일본 측의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신원과 구로다 기요타카는 같이 외워두는 게 좋아요. 자주 힌트로 나오고, 우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양국 간 협상의 진행 과정.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그 우뇨 사건을 계기로 체결한 조약이 뭐냐를 생각하면은 강화도 조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걸 찾아보면은 1번 거중 조정의 조항을 포함하였다. 거중 조정을 담당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누가 남의 마장 뜨고 있으면 우리 친구 건들지마 하면서 조금 말려주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조미수 통상조약과 관련된 얘기고, 2번 갑신정변이 원인이 되어 체결되었다. 갑신정변이 원인이 되어 체결된 거는 뭐 대표적으로 한성조약이 있겠죠. 그래서 안 맞고, 자 3번 조약 체결한 거예요. 민영환이 자결하였다. 민영환이 자결한 거는 을사늑약입니다. 참고로 추가적으로 이것도 알아두세요. 뭐 한능검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정미 7조약으로 인해서 자결한 인물로는 박승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추가적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자 4번 천주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천주교 포교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는 한능검에서 이것만 하면 돼요. 조불수 통상조약. 그래가지고 안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부산과 그 외 두 곳 항구가 개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맞아요. 왜냐면 이 조약 계기로 부산과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이어 32번 가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뭐 통합사 유형이니까 설명 안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1번 정부에서 발행하는 순한문 신문이었다. 맞아요. 시작부터 정답이네요. 이 한성순보는 이 순자가 열흘 순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열흘에 한 번 발행하는 순한문으로 만든 일종의 그런 관청의 소식을 알려주는 신문으로서 관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관청의 소식을 알려주는 신문. 그래서 정답 1번이고, 2번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독립신문은 아니고요. 한능검에서는 사실상 이 대한매일신보가 국제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신문으로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황성신문, 제국신문, 그 대한매일신보 다 가능한데, 한능검은 사실상 거의 얘밖에 안 낸다는 것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아무튼 틀렸고, 3번 외국인이 읽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도 발행하게 되었다. 영문으로 발행된 건 이게 아니라 독립신문이고요. 자 4번 국권 피타루 총독부의 기관지로 전락하였다. 이거는 여기 라이 신문이 아니라 마이 신문이거든요. 이 그 국권 피탈 이후에 대한매일신보가 아니라 그냥 매일신보로 해가지고 총독부의 기관지로 전락했고, 5번 최초로 상호 광고가 게재되었다. 이거는 한성주보와 관련된 설명이에요. 한성주보의 경우에는 이 주자가 일주일이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되는데,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파격 세일을 한다 해가지고 그 상업과 관련된 게 연결된다. 저는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33번 각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 나온 이 86년 1886년 이것도 힌트고요. 이런 사소한 힌트 버리면 안 돼요. 한능검이 은근 생각보다 힌트를 잘 숨겨놨어요. 그리고 뭐 정부는 좌원과 우원으로 구성된 신식학교라 했는데, 일단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었다는 교육기관인 게 중요하고, 양반 출신의 전국 윤호와 관리들 특별히 선발해서 가르치고 인재들을 뽑아 공부한다. 그리고 여기 나온 영재를 기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걸 두 글자로 하면은 기른다 영재를 영재 육영 기른다 영재 영.
그래가지고 문제에 제시된 교육기관은 1886년에 설립된 유경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조금 양반층, 고위층 등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설립한 관립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1번 교육 입국 도서에 근거하여 세워졌다. 교육 입국 도서에 근거해서 세워진 거는 한성. 4번 학교입니다. 틀렸고 2번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사범학교이다. 똑같이 이것도 한성 사범학교라서 틀렸고 3번 전국의 부목군연에 하나씩 설치되었다. 이거는 향교라서 틀렸고 4번 미국인 헐버트 길모 등을 교사로 초빙하였다.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교육기관에서 외국어도 가르쳤기 때문이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양형고를 설립하였다. 자, 양형고는 고려 예종 시기에 국자감을 조금 지원해주기 위해 만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 34번 밑줄근 전쟁 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전쟁이 일으키고 나서 한성을 장악하고 한이 의정서 체결을 강요했고 우리나라의 국외 중립 선언을 일본이 무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 자, 일단 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건 일단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싸운 건 아닐 테고 일본이 한 개항기 시기에 전쟁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걸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청일 전쟁이랑 러일 전쟁밖에 없는데 일단 여기 언급된 대로 국외정리 선언이라는 게 그러니까 고종이 나 니네들끼리 싸우지 마든 간에 난 국외정리 선언할 건데 일본이 그런 거 깨 무시해버리고 여기 한일 의정서의 경우에도 1904년 2월에 체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거랑 이 한일 의정서 체결했다는 걸 통해 가지고 러일 전쟁인 거 이해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한일 의정서가 정확한 힌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전쟁을 위해 가지고 군사적인 요충지를 확보를 위해서 그거 조선이 지원해 줄 거를 규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일 의정서가 이 러일 전쟁과 직결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기억.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를 요구하였다. 이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를 요구할 때쯤이면은 90년대.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독립협회가 활동했기 때문에 문제에 제시된 시기랑 당연히 관련이 있을 리가 없고요. 니은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였다. 맞아요. 이 러일 전쟁 시기에 시마네현에 우리나라 독도를 불법으로 뺏어버렸고 자 디귿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을 거처로 옮겼다. 아관파천은 1896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틀려가지고 정답은 4번인데 메가타가 대한제국의 최종 고문으로 부임하였다. 이것도 러일 전쟁 시기에 체결한 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이죠. 당시에 최종 고문으로는 메가타를 부임했고 외교 고문으로는 잘못 적었네요. 스티븐스를 부임시켰죠. 참고로 이 나중에 메가타는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도 실시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아요. 참고로 화폐 정리 사업은 백동화가 주로 언급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이어 35번 가에 해당하는 개혁의 내용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된 상황에서 군국기무처가 추진했다고 하는데 일단 1894년 나왔고 이 개혁을 담당한 기구인 군국기무처도 나왔고요. 자, 제1차 김홍직 내각 당시 이 김홍집이 문제에 제시된 개혁의 총재 그러니까 좀 핵심적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자, 두 번째 조혼금지와 과부제가 허용. 자, 이거는 여기 언급된 동학농민운동의 요구사항을 조금 반영해 준 거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그리고 과거제 폐지와 관리 임용제도의 변화. 이 시기에 그 과거제 폐지랑 더불어서 신분제 폐지도 이루었죠. 힌트를 너무너무 많이 줬어요. 이거는 문제를 거의 퍼준 수준이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제시된 개혁이 1차 갑오 개혁인 거를 이해하는 건 너무 쉬웠어요. 이거 힌트 너무 많이 줬어. 까먹으면 안 돼요. 1번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였다. 이거는 굳이 따지면 광무개혁과 연결되죠. 참고로 이 국제라는 거는 그 대한제국 시기의 일종의 헌법?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법전? 헌법? 이런 거. 자, 2번 신식구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다. 별기군은 188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틀렸고 디귿 황제직 속에 원수부를 설치했다. 똑같이 이것도 광무개혁 시기에
그런 황제 직속 군대라서 틀렸고, 자 4번 청해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 기원을 사용했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그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해가지고 정답 4번이고, 5번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비변사를 혁파했다. 이거는 개혁이 어떤 특정한 개혁이 아니라 그냥 흥선대원군이 직접 개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36번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 산업장려 토상품 애용 등에 대해서였고, 1923년부터 24년, 그러니까 1920년대에 산업을 장려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을 장려하고 토상품, 우리나라의 물품을 사용할 것을 강조한 이 운동은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키워드가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1번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이 문제 제시된 운동은 우리나라 물품 쓰자, 그게 핵심인데, 이 조선 형평사라는 거는 그럼 백정의 신분을 상승시켜주기 위해서 활동한 거라 다른 맥락이고, 2번 평양에서 시작해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운동 시작 지점으로 이게 비슷한 걸 헷갈릴 수 있는 게, 그 국채 보상 운동의 경우에는 대구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순종이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추진되었다. 순종이 인산일과 관련된 건 60만세 운동이죠. 틀렸고, 4번 일제가 회사령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틀렸습니다. 이 문제 제시된 운동의 배경은 회사령이 폐지된 이후에 그 일본의 그런 물품, 산업 등이 국내에 침투하려니까 그거에 대항해서 만든 거지, 회사령은 이때는 이미 폐지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아예 모순이고요. 5번 김광재, 서상동 등의 발의로 본격화되었다. 이 인물들이 언급되는 거는 국채 보상 운동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 37번 다음 사건을 일으킨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거 알면 되네요. 여기 김익상 선생님이 조선총독부에 가가지고 폭탄을 던졌어요. 그럼 뭐겠어요? 의료단이죠. 너무 바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근 기초에서 의료단의 원래 활동 지역 자체를 몰라서 되는데,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점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좀 보충 드리면, 일단 김익상의 경우에는, 이 김익사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 상자 하도 높은 기관, 그러니까 상자 먹어서 높은 느낌을 주는 이 조선총독부에 폭탄 던졌고, 김상옥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 옥자 감옥과 관련된 키워드 따가지고 종로 경찰서다, 그렇게 암기하시고, 뭐 나머지 또 누구 있냐면 나석주 선생님인데, 나석주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 주자 따가지고 동양적식 주식회사 이렇게 외우세요. 그 주자 따가지고. 그리고 박재혁이 선생님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이 박재혁 선생님은 여기 비읍 따가지고 부산경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씨가 좀 엉망이어가지고 이것만 좀 고쳐주고, 추가적으로 이것도 알아두세요. 김지섭 선생님도 있는데, 이 인물은 유일하게 의료단 인물 중에서 일본 그 도쿄 궁성에다 폭탄 던졌다.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드렸으니까 이제 풀어보면은, 1번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된 거는 신민회입니다. 데라우시 총독 암살 모의 혐의를 받았었죠. 자, 2번 중일전쟁 발발 직후에 조직되었다. 이 문제 제시된 의열단은 1919년 조직됐는데, 이 중일전쟁이 1937년이라 안 맞고요. 3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맞아요. 당시 신채호 선생님이 만든 이 조선혁명선언을 계기로 폭력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활동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폭탄을 이렇게 오지게 던진 거예요.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 파리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했다. 이거랑 관련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 무장단체이다. 이거는 독립 의군부여가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 38번 가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은근 이 문제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흔히 한능검의 야구 선수로서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일단 뭐 내용 몰라도 되고, 이거는
그는 서재필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했고 만민 공동회도 주도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된 인물은 일단 개항기 내지는 구한말 시기에도 활동했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이끌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 사실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이끈 주도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 인물은 꼭 나와야 됩니다. 이상대 선생님. 이거를 알면 풀고 이문걸 모르면 못 풀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잘 나오는 키워드라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 주동자가 이상대 선생님이다. 이거는 모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기 1927년에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데 이 1927년과 관련된 키워드가 여기 선지 내에 존재해요. 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활동하였다. 대통령으로 활동한 건 이승만입니다. 참고로 추가적으로 국무총리도 있는데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이동희 선생님입니다. 이동희. 2번 일제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한국통사를 저술한 것은 박은식 선생님입니다. 틀렸고요. 3번 민족 단결을 내세운 신간회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은 신간회의 초대 회장인데 이 신간회가 만들어진 1927년에 회장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새로 국가의 건설 이념으로 삼균주의를 주창했다. 삼균주의를 주창한 거는 조소왕 선생님입니다. 틀렸고요. 5번 일제 패망과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이거는 여훈영 선생님이랑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어 39번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1920년대 사회운동을 냈거든요. 일단 좌측에 있는 건 전라남도 신안군의 그 지주 문제초래 행포에 맞서서 1923년부터 24년까지 걸쳐 소작인들이 전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남 신안에서 문제철의 횡포에 맞서 싸운 이 노동운동은 암태도 소작쟁이에요. 어차피 20년대 운동 이거 두 개밖에 안 내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정답으로 낼 만한 것들은 그래가지고 이건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문평 라이징 선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의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해가지고 1929년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거는 원산 총파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년이랑 문제철의 횡포, 전라남도 신안, 이 원산 총파업은 문평 라이즈 선 석유회사 1929년 이거 그리고 원산 이거 외우셔야 돼요. 해보면 이거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외우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 문평 라이즈 선 석유회사는 지금 심화편이 아니라 기본편에서도 나오는 빈출 키워드예요. 버리시면 이거 못 풉니다. 회사 이름 어려도 외우셔야 돼요. 1번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오사운동에 영향을 준 거는 이게 아니라 3.1운동입니다. 틀렸고요. 2번 혁명적 농민조합을 중심을 펼쳐졌다. 한능검이 아니라 그 노동운동 역사에서 혁명적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려면 1930년대쯤은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틀렸고요. 자,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똑같이 이 3번도 3.1운동이랑 관련된 거가 틀렸고요. 그러니까 1번, 3번 3.1운동. 4번 일본, 프랑스 등지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이거 한능검 이런 거다 낚시하지 않겠다 싶을 수 있지만 정답이에요. 아니 방금 해품사님 지금 일본이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했다는데 왜 일본이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일본인 그 감독이 그 당시 노동자를 때린 건 맞는데 이거 자체가 어쨌든 노동운동이잖아요. 그 사회운동. 그러니까 어쨌든 간 그 감독이랑 별개로 일본의 노동자들도 얘네들이 그런 부당한 거에서 한 거 자체에서는 한 마음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다르지만 사회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는 서로 응원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낚이는 고난도 선지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왜 이렇게 3.1운동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이 선지 헷갈리면 안 돼요. 되게 잘 놓치는 선지예요. 자, 40번 가 무장투쟁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솔직히 이 시는 모르셔도 문제 푸는 데 이상 없고 1920년 10월에 백운평, 왈루구, 어랑촌 등지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이거 아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공부를 진짜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면 그거 기억해두세요. 1920년 6월에 발생한 전투는 봉오동 전투이고
이 10월에 발생한 전투는 청산리 대첩인데 어차피 봉오동 전투는 진짜 봉오동밖에 안 주고 청산리 대첩은 뭐 백운평, 왈루구, 어랑촌, 고동화 등 다양한 지역을 힌트로 준다는 것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자, 1번 조선의용대가 참여한 전투에 대해 알아본다. 조선의용대와 관련된 대표적인 전투는 호가장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맞고 2번 일본군에서 탈출한 학도병들의 활동을 정리한다. 일본군에 탈출한 학도병이 합류한 군대는 여기가 아니라 한국 광복군이에요. 심지어 이때는 2차 세계대전 발생할 때도 아니라 아직 학도병 모집할 때도 아닙니다. 너무 일러요 아직은. 3번 북로군정서와 대한독립군의 활약상을 조사한다. 맞아요. 이 청산리 대첩 당시에 북로군정서군과 대한독립군이 연합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조선혁명군이 승경성에서 승리한 요인을 살펴본다. 이거는 조선혁명군인데 지금 나온 거는 안 적어놨구나. 여기 북로군정서군과 대한독립군의 연합이니까 틀렸고요. 5번 한국독립군이 대전다령에서 수행한 작전을 살펴본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공통도 1930년대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거라 문제 제시된 키워드랑 연결이 안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 사실 1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조선상고사에서 역사를 아와 비하의 투쟁으로 정의했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 인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고대사 연구에 주력했어요. 자, 두 번째 이순신전과 을지문덕전 등을 지필해서 국뽕을 오지게 고취시켰다. 그래가지고 고대사 관련된 거랑 위인전을 만든 인물은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신채호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 조선상고사랑 더불어서 독사신론이 대표적인 키워드로 잘 나오거든요. 1번 여유당전설을 가능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로는 한능검에서는 정인보 선생님을 냅니다. 틀렸고 2번 서유겸을 지필하여 서양 근대 문명을 소개하였다. 이거는 6.1중과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3번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독립투쟁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거는 박은식 선생님이랑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고요. 4번 독사신론을 발표하여 민족의 역사서술을 중심에 두었다. 맞아요. 아까 제가 언급한 독사신론. 정답 4번이고요. 5번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시민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이거는 백남훈 선생님이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42번 다음 요강이 발표된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황국시민, 그러니까 황국시민이란 거는 천황의 일종의 그런 백성? 백성이라 표현하면 좀 이상하니까 신하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 천황의 신하로서 니네가 충성을 오지게 바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거 외에도 여기 좀 주목할 게 황국시민이랑 여기 대동아 공영권, 이게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황국시민이나 대동아 공영권. 그러니까 일단 황국이란 것은 이런 충성 오지게 강조하는 거나 이 대동아 공영권이란 거는 이게 뭐 동아시아 국가가 있다면은 이 동아시아 칠게 그냥. 그럼 동아시아 국가가 뭐 가령 뭐 중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뭐 한국도 있는데 다른 국가들로부터 침략 받는 것을 지켜주기 위해 가지고 내가 직접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들을 하나씩 먹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외세 침략 저항해가지고 이 일본이 주도해가지고 자신들이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우리 지켜야 된다. 그걸 명분하에서 다른 나라는 내가 지켜줘야 돼 하면서 오지게 침략을 해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발생한 게 중일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대동아 공영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 그러니까 뭐 미얀마도 될 수 있고 이런 국가들에 대한 그런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서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니네 보여주겠다 하면서 오지게 침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시기는 1930년대 후반이에요. 이후에요.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 이후. 제가 이걸 좀 길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시기의 대표적인 키워드로는 전쟁, 세뇌,
그리고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데 이 대동아 공영권은 전쟁과 관련된 키워드고 아까 언급한 이 황국시민은 여기 언급한 세뇌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지 말고 이 키워드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구나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번 조선인에게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이건 1910년대 키워드고 2번 일본 군수공장에 강제 동원되는 여자정신 근로대 이거 1944년 키워드인데 제가 언급한 이 노역과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경성제국대학 설립 업무를 수행하는 조선총독부 관리 설립 업무를 수행하는 거니까 1924년이고 4번 안창남의 고급 비행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상경하는 청년 이것도 1920년대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5번 나홍규가 제작한 영화 아리랑의 첫 상영을 준비하는 단성사 직원 이거는 1926년이라 안 맞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이어서 43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손병희가 동학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종교이다. 그러니까 이 손병희가 동학을 계층해서 만든 종교가 뭐냐 그거 알아야 돼요. 이건 천도교라는 건. 손병희가 이 천도교 초대 교주라는 거는 워낙 중요한 키워드라 설명 더 안 드릴게요. 1번 항일 무장단체인 중광단을 결성하였다. 이거는 대종교. 그러니까 이 종교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각 인물들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대종교 같은 경우에는 나설이 잘 언급되고요.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천지 분석하면서 마저 설명드릴게요. 2번 경향신문을 발간하여 민중계몽에 기여하였다. 이거는 천주교인데 일제감정기 시기에는 천주교랑 관련된 인물은 딱히 잘 안 나와요. 오히려 박해와 관련된 인물들이 잘 나오는데 그건 다른 시험 유형에서 다른 회차에 있는 박해 유형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3번 배제학당을 세워 신학문을 보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거는 미국인 선교사인 아펜젤러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4번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했다. 의민단을 조직한 것도 천주교라 틀려가지고 정답 5번 어니 등의 잡지를 발간하여 소년운동을 주도하였다.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천도교 소년의 방정환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이 어린이 운동을 주도했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인데 추가적으로 잡지가 언급돼가지고 이 천도교랑 자주 언급되는 그 키워드인 개벽도 같이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44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솔직히 이 인물을 잘 모르실 거거든요. 이 인물이 문제 제시된 독립군 부대와 관련된 대표적인 여성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르시더라도 한능검에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이 인물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물 통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 인물을 알리는 것도 목적인데 이 인물을 몰라서 틀렸다는 생각은 안 돼요. 이 인물은 어쨌든 이 문제 제시된 독립군을 내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꺼낸 것 뿐이지 어쨌든 다른 힌트 주거든요. 그게 여기 나온 1940년 9월 17일에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부대 이거 알았으면 이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충칭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키워드는 딱 두 가지 강조하거든요. 삼균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는 거랑 이 충칭 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산하 부대인 한국 광복군을 언급한다고 제가 엄청 많이 강조할 거예요. 아무튼 간에 본론 돌아오면은 1번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거는 대한독립군단. 자, 2번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독립군이 시도하려고 했던 광복작전이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거는 신민회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4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이다. 이거는 조선의용대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래서 조선의용대의 경우에는 이 관내 조직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출제율이 높아요. 5번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통해 항해전쟁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한국 독립군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이어서 25번 밑줄근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밑줄금 위원회가 언급됐으니까 좀 키워드 설명드리면, 일단 여기 나온 이 합작 원칙에 합의했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위원회는 좌우의 이 사람들이 합작해서 만들었고, 이 위원회가 주장한 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하고, 토지개혁에서 무조건 무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을 분여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제시된 위원회가 요구한 7원칙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한다는데, 좌우 합작으로 그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한 위원회는 말 그대로 진짜 좌우 합작 위원회예요. 그래서 이 좌우 합작이라는 키워드를 이해했으면 이 문제는 바로 답이 보였어야 돼요. 그럼 이 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면 되니까, 1번 통일정부 구성을 위한 남북협상을 추진했다. 남북협상을 추진했다는데, 이 위원회는 그 이전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북협상이 이 위원회가 없어진 뒤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요. 참고로 이 남북협상을 추진한 거는 김구와 김규식입니다. 2번 유엔 감시하에 치러진 남북한 총선거에 참여했다. 남북한 총선거란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유엔 감시하에 치러진 건 남한만의 선거지 남북한 같이 안 했습니다. 이거 선지 자체가 그냥 모순이어가지고 내용이 안 맞고요. 3번 여운형, 김규식 등 중도 세력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맞아요. 이 위원회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반민족 행위 처벌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이거는 국회 프락치 사건이랑 관련된 설명인데,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은 재헌국회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라 이 문제 제시된 시기와 전혀 관련이 없고요. 5번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하여 일본이 남기고 한 재산을 처리했다. 이 귀속재산처리법도 똑같이 재헌국회 시기에 만든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거 46번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거 하는 거면 최근에 잘 내는 유형은 아니지만 은근 이 시대 때 중요했어요. 여기 1948년 제주섬에서는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 이런 게 무시했다고 하면서 토벌대가 재판 옷을 적시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상했고 중대한 인권 유린이 발생했다. 그래서 제주도는 냉전의 최대 희생자였다. 그래가지고 이 진상규명 50년 동안 억제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는데, 왜냐면 이 문제가 출제된 시점이 거의 그 2017년이거든요. 근데 이때쯤에 이뤄서는 이 사건에 대한 그 진상규명이 많이 이뤄졌어요. 옛날만 해도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그냥 되게 금지됐어요. 왜냐면 되게 이념 논쟁에 되게 많이 쌓인 사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1948년에 토벌대가 제주도민들을 안타깝게 많이 학살한 이 사건은 제주 4.3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제주도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이 안타까운 사건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는데, 1번 4.13 호원 조치에 저항하며 일어났다. 그럼 이거는 6월 민주항쟁이라 틀렸고요. 2번 장면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다. 똑같이 2번이고요. 똑같이 6월 민주항쟁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6월 민주항쟁이 아니라 4.19 혁명이고요. 제가 선지를 잘못 봤네요. 자, 한번 전개 과정에서 3.1 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건 1948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건 1976년에 박정희 정부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라 안 맞고요. 4번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비롯되었다. 똑같이 이것도 4.19 혁명이라서 정답은 5번인데,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네, 특별법. 이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2000년에 제정한 이 희생자들에 대한 그런 좀 보상해주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까지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나중에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르러서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최근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이 사선 사건에 대한 좀 관심이 매우 고조됐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특별법이 이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로서 출제율이 높습니다. 자, 이어서 47번. 다음 뉴스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여기 오늘 서울에서는 국교 정상화 추진을 위해 열리는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거행했다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1945년까지는 일제감독의 시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그렇게 사이가 당연히 좋을 리가 없어요.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그렇게 억압하고 강제로 점령해 통치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한일 회담 하면서 좀 그러니까 차관을 해주는 명분에서 우리 1945년까지 일제가 했던 그 만행은 용서해주는 거야? 지네 멋대로 돈으로 이걸 합의했다는 이유에서 이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1964년 박정희 정부 시기에 발생했어요. 1번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의 키워드고, 2번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선지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현재 교육 과정상으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시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 교육 과정상은 2004년 이걸로 기준하거든요. 정답 아니고요. 3번 금융거래 투명성 확보하고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금융실명제 역시 김영삼 정부 시기 키워드라 안 맞고, 4번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었다. 역시 김영삼 정부 키워드라 안 맞아서 정답 5번 자립경제 구축을 내세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되었다. 맞아요. 정답 5번입니다. 그 박정희 정부는 그 경제개발 계획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와요. 자, 48번 다음 자료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거 얘기했는데,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이거 근데 엄청 어려운까지 붙여줄 필요는 없고 조금 어렵겠다. 조금. 일단은 여기 파괴된 민주화운동의 회복을 위해 대통령 자신이 개헌을 발의하되 민족 통일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완전한 민주 헌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일단 좀 개편하고 긴급 조치로 구속된 민주 인사와 학생 전원을 무조건 구속하라 했는데, 다른 건 모르겠어도 이 긴급 조치가 언급되려면 최소한 유신헌법이 발표된 시기 이후여야 합니다. 다른 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은 모르더라도 이 긴급 조치란 키워드는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인데, 이 긴급 조치는 유신헌법이 시행된 이후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이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본부가 이 장준호 선생님이 운영했다는데, 이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은 이 아까 언급한 유신 헌법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한 일종의 개헌을 청원한 서명운동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는 1973년에 발생했어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이 긴급조치 보고서 유신헌법이 시행된 시기를 고르는 게 이 문제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시행한 이후에 그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조절 위원회도 만들고, 당시에 그 헌법 기관인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만든 이후에 유신 헌법을 선포해가지고, 이거 이후에 이것들을 한 다음에 유신 헌법 만들었다는 걸 알면은 정답은 여기밖에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키워드라도 그 문제 속에서 정확하게 찾는 게 고득점을 위한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어 49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37년 전 그날 이 문제가 출제된 시점이 2017년이어가지고 37을 빼면 1980년이고, 이건 모른답 치니까 비상기업료 전국 확대해가지고 이 신군부 조치에 반대해가지고 도청과 금남로 일대에서 시위가 일어났대요. 근데 이 도청과 금남로는 광주 지역과 관련된 곳이에요. 그리고 개헌군이 시민들에게 무차적인 폭력을 자행했고, 폭력 진실을 세계에 알리려고 한 독일 언론인, 이거는 이 문제 제시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의 참상을 알려준 힌츠 페터라는 독일인 기자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신군부는 이거는 전두환이 만든 군부 정권인데, 그래가지고 이 군부 정권이 당시에 그 광주 지역을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이 계엄군을 파견했고, 당시에 이 계엄군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시민군의 활동이 있었던, 이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민주화 운동의 특징을 분석드리면, 1번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계기를 가져온 거는 4.19 혁명입니다. 2번 호원철폐와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호원철폐와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운 거는 6월 민주 항쟁입니다. 틀렸고, 3번 5년 단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이것도 똑같이 6월 민주항쟁이에요. 그 대통령 직선제는 6월 민주항쟁의 극빈출 키워드고요. 자, 4번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자, 4번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제가 아까 계엄군에 대항해서 시민군이 조직되었다고 했죠. 정답 4번이고요. 5번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학 교수단의 시위 행진이 있었다. 이것도 4.19 혁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 고급 37의 마지막 문제인 50번 문제. 가 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되게 쉬워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제가 한능검에서 노태우 정부 시기의 통일 유형은 제일 쉽게 가르치거든요. 이것만 외우세요.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이것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해에 해당되고, 유엔 동시가의 남북 기본 합의서, 이 세 개만 외우면 노태우 정부는 그냥 풉니다. 1번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방금 얘기한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정답 1번이고요. 2번 금광산 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의 키워드라 안 맞고요. 3번 경의선 복원공사를 시작하였다. 이거 되게 애매한 선지인데, 이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이 경의선의 복구를 합의를 한 거고, 노무현 정부 시기, 그러니까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원공사를 시작하긴 해가지고, 김대중 정부 시기에 이거 공사에 대한 그 합의란 거고, 실질적으로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 시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번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랑 관련된 키워드고, 5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시기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고급 37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